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게 좀 많이 올랐고요. 막판에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확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구정 이후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시원하죠. 이런 시장의 흐름 계속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커졌죠. 그러면서 오늘 지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 끝까지 좀 시원한 모습으로 잘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보니까 8천억 원 넘게 들어왔고 벌써 10거래일 연속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이슈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스권 상단도 굉장히 단단하게 좀 막혀 있었고 작년에 좀 답보 상태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금년에 2218포인트까지 빠졌었죠. 1월 3일 날. 그 이후에 1월 4일부터 그야말로 외국인이 정말 화끈하게 매수를 많이 해줬죠. 그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하다가 사실 2400의 벽도 느꼈었는데 2400을 돌파하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외국인의 힘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아시아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아졌죠.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한국도 그렇고요. 이 상해 지수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인덱스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단기간에 다시 매도로 바뀌어서 다시 지수의 하락을 만들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외국인의 이 좋은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한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이 8,123억 원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순매수를 했는데 가장 많이는 전기전자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2차전지가 오늘 눈에 좀 많이 띄죠. LG에너지솔루션이 6.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2차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약 4천억 가까운 대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찾아본다라면 은행주, 4대 은행지주로 1,400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 그리고 오늘 사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호실적을 기록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와 기아 5%와 6%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반도체와 2차전지, 은행, 자동차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 특히 외국인이 8천억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늘렸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매수 금액이 커지더라도 거래량이 좀 적다라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어제 6조 6천억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7조 7천억까지 거래대금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늘어났다. 시장이 상승한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꺾일 수급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상승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 어떻게 보면은 주도산업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인가요? 우선 많이 빠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의 자금이 특정 종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액티브 펀드라기보다는 좀 인덱스 펀드의 성격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섹터별로 상승 종목들, 사실 오늘 상승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아까 섹터에서 말씀 못 드렸던 게 LG화학도 한 종목인데 어제 전일 같은 경우 386억 원, 오늘 3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승률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 10위권 밖에 있어서도 포스코홀딩스도 4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특정 섹터가 너무 싸고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국내 시장 자체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시장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고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높아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은 거군요. 조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사주 물량 때문에 약간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부분 혹시 리스크로 안 봐도 괜찮을까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대형주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한 1위부터 한 15위 정도까지의 종목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은 특히 코스피에서는 집중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뉴스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춤으로써 점유율을 늘리고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 얘기는 그동안 2차 전지와 전기차의 하락을 만들었던 테슬라의 판매, 생산이 줄어든다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가격도 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이 2차 전지의 소재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주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좀 수급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또 남아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멈추고, 그리고 금리 인상 멈추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였냐라면 물가를 잡았다. 그리고 고용도 어느 정도 고용 소폭 악화 정도. 이렇게 사실은 이 조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고용이 소폭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하반기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시작됐던 전제 조건, 물가가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발표가 됩니다. 미국 PCE 물가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장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밤 PCE 물가지수까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또 PCE 물가지수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또 금리 인상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내일장도 외국인의 수급, 오늘만큼 살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내일도 좋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그 차익 매물 외국인 잘 봤죠. 오늘도 장 초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이 조금 더뎌지고 장중에 잠깐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 장 후반 오후에는 기관의 매수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당분간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당분간은 이 2,500선 아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좀 소형주라든지 이슈성 종목들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대형주의 시간이 다시 온 건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도 추천을 하시나요? 우선 2,500까지는 대형주들이 먼저 갈 것 같고요. 근데 2,500선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국내 주식이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 정도로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는 2,500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2,500에서 지수가 좀 쉰다. 여기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500에서 지수가 만약에 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중소형주들 쪽으로 분위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에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2,46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 2,500선 올 때까지는 조금 더 대형주의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시간에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PC 물가지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PC 지금은 일단은 예상지수가 5%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있는데 만약 이대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시장에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아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전에는 조금 올라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셨죠. 그런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올라주니까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익 극대화해서 많이 챙겨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눈이 많이 왔죠. 한파도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자동차든 도보든 이동하실 때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